안녕하세요,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Q&A 영상 촬영을 하는데, 사실 제가 Q&A 영상 촬영을 한 4일 전에 했었어요. 1시간 정도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촬영을 다 하고 보니까 이 마이크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다시 촬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날 촬영을 다 마쳤는데 이제 릴리를 픽업하러 가야 돼 가지고 돌아왔는데 도저히 촬영할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안 했었는데, 저녁에 문득 릴리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릴리가 대답을 막 해줘 가지고 이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릴리한테 물어봤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릴리한테 물어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Q&A를 다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릴리가 대답하는 영상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제 질문 주셨던 내용들 제가 답변을 드려볼게요. 페페는 어디서 어떻게 만났나요? 질문 주셨는데, 어,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지만 몇 년인지, 아무튼 10 몇 년 전에 남편이 원래 한국에서 이렇게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한 2년, 3년 정도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저는 이제 다른 친구 때문에 따라갔었는데 거기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고, 뭐 처음 만났을 때 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 거란 생각은 안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스웨덴에서 함께 릴리를 낳아서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음. 앞으로 이사 계획은 일본은?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셨었는데, 지금 일단 지금 당장 해외로 이사를 갈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던 거는 다 이제 그냥 정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스톡홀름으로 지금 온 거고, 일단 해외로 갈 계획은 지금 없고, 멀리 이렇게 봤을 때 언제라도 아시아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여기서 적응하면서 살고 있고, 또 스웨덴이 워낙 뭐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주구장창 들었었는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여기가 아이 키우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있다가 만약에 한국에 가서 내가 릴리를 키운다고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좀 저도 힘들 것 같고 릴리도 되게 큰 시행착오가 있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교육하는 방식도 다르고, 여기서는 정말 놀고 되게 좀 약간 자유로운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낸다면, 한국에 가면 또 이제 한국의 그 교육 시스템이 있으니까 조금 선뜻 막 '아 당장 빨리 가고 싶다 한국에.' 이런 마음이 조금은 약간 수그러든 그런 느낌? 그래도 만약에 이제 남편 일 때문에 저희가 근처 이제 한국이면 제일 좋겠지만, 한국이 아니더라도 뭐 한국 근처 아시아, 특히 비엔남이면 완전 오땡큐고, 그렇게 된다면은 갈 예정이고, 근데 지금 당장은 안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음. 깔끔한 주방 정리 방법은?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일단 주방이 좀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영상을 안 찍는 편이라서 좀 더 깔끔하게 보이는 건데, 그래도 좀 대체적으로 주방이 좀 이렇게 깔끔한 뭐 편이긴 해요. 제가 스웨덴 다른 집을 가도 저희 집 주방이 뭐 그래도 평균은 이렇게 치지 않나 싶은데, 그 싱크대 위에 물건들을 많이 안 올려놓는 편이고, 어떨 때는 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올려놓고 싶은데, 이게 뭘 올려놓기 시작하면 여기에 또 넣고 또 얘를 놓으려고 또 다른 걸 사고 하다 보면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예 가능하면 올려놓지 말자 해서 아예 서랍에 다 넣거나 캐비넷에 넣는 편이고, 또 저도 이제 요리를 좋아하고 남편도 뭐 이렇게 집에서 뭐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릇이나 주방 용품들을 또 새로 사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샀을 때 기존에 쓰던 거나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뭐 안 쓰는 것들 있잖아요. 막 지금 안 쓴 지 한 몇 년 됐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처분을 합니다. 뭐 팔거나 누구 주거나 버리거나. 그래서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방에 있는 그릇들을 많이 교체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안 쓰더라도 '아 이거는 좀 가지고 싶다. 좀 이렇게 킵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박스에 담아 가지고 이렇게 창고에 넣어 놓거든요. 여기 스웨덴 아파트들은 다 창고가 있고, 지금은 창고 이외에도 또 엑스트라 창고를 하나 이렇게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 가 보면은 이렇게 주방 용품들이 쫙 쌓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습니다. "What's in my bag?" 찍어 주세요 하셨는데, 제가 어디 다닐 때 가방을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남편이 "너 그러면 가방을 도대체 왜 사냐?" 이러는데, 잘 안 들고 다니고, 제가 뭐 특별히 어딜 나갈 때 핸드백을 들고 가면은 거의 딱
두 개의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핸드폰, 립스틱, 챕스틱, 펜슬 뭐 요 정도? 아니면 이제 로션 하나 조그만 거 들고 다녀 가지고 크게 뭘 많이는 안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도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What's in my bag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겨울에는 좀 더 안 들고 다니는데 여름이 되면은 그래도 이제 뭐 음료수도 좀 들고 다니고 뭐 이것저것 들고 다니는데 제가 그때 한번 촬영해 볼게요. 페페랑 문화 차이 장단점. 음 굉장히 다른 문화에서 나고 자랐죠. 그래서 일단 장점은 이제 뭔가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 문화가 달라서 부딪혔을 때 '아 맞다. 이거 다르니까 좀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마다 뭐 스웨덴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단점과 장점이 거기도 있듯이. 그러면은 약간 장점들 좋은 것들을 이렇게 쏙쏙 좀 받아들여서 이용하는 거 그런 게 좀 좋고 단점은 그 좀 이게 다른 질문 어디인가에도 있는데 이렇게 약간 한국 사람들끼리의 인간관계 그리고 인제 스웨덴 사람들의 인간관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관계의 그 가까움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이제 남편은 워낙 저랑 사니까 약간 더 한국식으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 너무 다른 문화 때문에 약간 좀 지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좀 정 떨어진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무슨 일을 하나요? 저는 이제 그래픽 웹 디자인 일을 하는데 코비드 전후로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요즘에는 좀 유튜브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영어, 스웨덴어를 배웠나요? 아, 영어는 제가 뭐 특별히 뭘 배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뭐를 읽는다든지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본다든지 했고 스웨덴어는 제가 한 13년 4년 뭐 이때 처음 이제 스웨덴에 왔을 때 여기를 보면 이민자들을 위한 스웨덴어 그 베이직 코스가 있거든요. SFI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수업을 듣긴 했는데 이제 그때는 일이 많아 가지고 한 반년 정도 이렇게 수업을 듣다가 그만뒀는데 그만둔 이유가 스웨덴은 인구의 80%라고 하더라고요. 80%가 영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줍지 않은 이렇게 스웨덴어로 말을 했을 때 제가 여기서 인제 비즈니스를 뭐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밖에서 뭐 상점이나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어줍지 않은 스웨덴어를 했을 때 상대방이 바로 이렇게 영어로 대답을 해 주고 '스웨덴어를 이렇게 막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스웨덴어 수업을 들었는데 한국이랑은 좀 교육 시스템이 달랐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스웨덴어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해야지 인제 이 학기가 끝나는데 이 과제를 하려면 엄청난 책을 한 주일에 한 2권? 3권 이 소설 같은 걸 읽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대충 읽어서는 이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약간 시스템이어 가지고 안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몇 년을 이렇게 그냥 보냈어요. 근데 릴리가 이제 유치원을 들어갔잖아요, 한 3년 전에. 근데 그때 유치원 선생님이 저희 시어머니 친구분이셨는데 저한테 이제 스웨덴어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미안한데 영어로 좀 말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스웨덴어를 잘 못해 가지고." 하니까 그 선생님이 바로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한테 스웨덴어로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 베이직하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너가 모르는 거는 나한테 말을 해라. 근데 너가 이렇게 스웨덴어를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반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막 전혀 막 "너 스웨덴어 무조건 해."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해 보면 어떻겠니?" 약간 좀 제안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 알겠어." 이렇게 하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유치원을 가면 선생님하고는 영어로 할 수는 있지만 릴리 친구들이 제가 가면은 맨날 막 "아 릴리야 너 엄마 왔어."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이렇게 질문도 하고 하는데 스웨덴어를 안 쓰고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릴리를 여기서 유치원을 보내려면. 그래서 그때 좀 약간 스스로 다짐 아닌 다짐을 하고 제가 이제 릴리 스웨덴어 뭐 동요책이라든지 책 같은 거 그냥 되게 쉬운 동화책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좀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그래머가 이렇게 나가는구나. 뭐 이런 문장을 쓰는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한 룰레오에서 릴리가 한 3년 가까이 유치원을 다녔으니까 한 2년 반? 2년 반 동안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픽드랍을 하면서 선생님하고 스웨덴어로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제 릴리를 통해서 누굴 만나면 스웨덴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쪼끔 스웨덴어를 지금도 잘하진 못하지만 좀 일상 이런 언어들을 일상 문장들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너무 말이 길어졌다. 자동차가 왜 볼보가 아니고 BMW인가요? 페페님은 스웨덴에 대한 자부심도 크시고 룰레오 사실 때도 룰레오 생산 식품들 위주로 구매를 하시고 하셨는데 점점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저희 차가 BMW인 이유는, 이것도 좀 약간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왔는데 남편이 완전 고물 사브 자동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오토매틱도 아니고 이렇게 뭐지? 너무 그때 '왜 이런 차를 타고 다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때 그 사브가 전 정말 싫었거든요. 왜냐면 한국은 약간 좀 새 차를 많이 타고 차를 좀 이렇게 자주 바꿔 주는 그런 라이프였는데, 너무 오랜 차를 타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처음에 1 년을 살고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그때 뭐 중국, 일본, 뭐 스페인 이렇게 살다가 돌아왔었는데, 그때 돌아오면서 남편한테 "이번에는 차를 살 거다. 너가 가지고 있는 차는 뭐 팔든지 알아서 그걸 타고 다니지 알아서 하고." 이제 스웨덴 사람들도 그 차가 남편 차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건 제 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BMW를 샀었어요. 한 8 년, 7년 전에. 그래서 BMW GT 아무튼 그걸 샀었는데, 그렇게 3년 동안을 타고 이제 지금 차로 바꿨거든요. 근데 BMW를 타다가 다른 차를 사려고 보니까 이 안에 시스템이 다 다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 볼보도 보고 그때 뭐 아우디도 보고 다른 것도 많이 봤는데, 시스템이 다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똑같은 걸로 사자.' 해서 BMW 이제 안에 시스템이 좀 비슷한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차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BMW인 거고, 이 차도 지금 탄지 한 3 년이 좀 넘어 가지고 사실 여름부터 좀 차를 보고 있긴 한데, 저희가 다른 차를 봤는데 아무래도 다음 차도 BMW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이렇게 탔는데 뭔가 딱 그냥 지금 타는 차는 앉아서 안 봐도 이렇게 그냥 이런 게 다 버튼 같은 게 다 익숙한데 다른 걸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BMW를 타고 있습니다. 페페키는 페페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83 에서 6 그 사이 어딘가. 육아 휴가를 썼나요? 육아 휴가가 애 하나를 낳으면은 한 430 일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무조건 써야 되는 거랑 엄마가 무조건 써야 되는 거랑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부부가 알아서 이렇게 쓰는 건데, 그리고 육아 휴가의 70% 는 애가 만 3 세가 되기 전에 사용을 해야 되고 아니면 다 소멸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많이 쓰긴 했는데 그래도 좀 한 반 이상은 쓰긴 했는데 좀 그렇게 버려졌어요. 소멸이 됐어요. 왜냐면 육아휴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 보면 남편 같은 경우 1 년에 6 주를 쉬거든요. 근데 육아휴가에 6 주까지 쉬면은 정말 쉬는 날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다가 육아휴가를 쓸 때 이 급여가 100%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급여 수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최저시급 이 정도, 최저시급은 이라고 여기는 뭐 그런 건 없는데 약간 최저시급처럼 이렇게 그 금액만 주기 때문에 육아휴가를 다 쓰기에는 이렇게 생활하기 좀 힘들다. 그래 가지고 다 쓰진 못했고, 아직 인제 30%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한국 가거나 베트남 가거나 아니면 무슨 휴가 때 며칠씩 쓰긴 하는데 육아휴가를 다 쓰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육아휴가를 다 못 쓴 게 그 6주 휴가 있죠? 그리고 육아휴가가 되게 많잖아요. 430 일인가 뭐 그랬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애가 아프면 또 뭐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밥이라고 해 가지고 애가 아프니까 또 쉬는 휴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쓰면은 뭐 회사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다 못 썼습니다. 요리를 뚝딱뚝딱 만드는 비법과 플레이팅. 일단 너무 복잡한 요리들은 잘 안 만들고, 한식을 먹으면 한식에 들어가는 그 재료들이 되게 똑같잖아요. 파, 마늘, 뭐 당근, 뭐 호박, 뭐 이렇게 감자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일날은 한식을 쫙 먹어요. 간단하게 그냥 썰어 가지고 두두둑 뭐 볶음을 하든 국을 끓여 먹든 이렇게 먹고, 주말에 이제 금요일, 토요일은 거의 대부분 좀 양식을 먹어요. 뭐 스테이크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핑거푸드를 먹는다든지
그래서 아마도 그냥 뚝딱뚝딱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플레이팅은 막 엄청 화려하고 엄청 막 이렇게 플레이팅이 메인이 되는 요리는 또 절대 안 해요. 근데 혼자 밥을 먹더라도 항상 덜어 가지고 깔끔하게 먹는 거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연하다고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또 제가 이제 뭐 릴리나 남편한테도 뭐 간단하게 과일을 준다고 해도 항상 어디에 담아서 주거든요. 그게 '집에서 이렇게 잘 대접을 받아야지 밖에서도 대접을 받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제가 블로그를 되게 오래 했었는데, 블로그로도 이렇게 댓글로 "아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 같은 이렇게 뭐 브이로그라는 게 있는데 왜 안 하세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질문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유튜브를 보지 않을 때여 가지고 뭐 이런 게 있나?' 그러니까 '아 뭐 근데 나랑은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케팅 관련하는 일을 하는 친구가 저희 집에 왔었는데, 친구가 "야 요즘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해 봐." 이러니까 '아 그래?' 한번 또 유튜브 검색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 이런 게 유튜브구나.' 하다가 이제 미영이가 "야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 볼래?" 막 이래 가지고 "그래? 그럼 같이 해 볼까? 한번?" 이래 가지고 찍어서 업로드를 했는데, 처음 올렸던 영상도 이제 워낙 블로그를 오래 했으니까 처음 영상도 막 뷰가 되게 한 5천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괜찮나?' 이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 부부싸움 하나요? 부부싸움? 일단 남편이 언쟁하는 건 조차 되게 싫어하고, 제가 막 "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러면은 오늘 아침에도 뭐 때문에 진짜 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남편이 근데 이제 "커피 좀 만들자." 막 약간 딱 거부하는, 잘 싸우지 않고 제가 저 혼자 막 불같이 화가 났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그런 거고, 기억나는 부부싸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부르르 화났다가 끝나는 그런 거. 한국에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모르겠어요. 이번 지금 이제 곧 내일 모레 글피에 가는데, 예전에는 가면은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이 사람도 만나고 막 여기도 가고 항상 가면 헤어샵 가고 뭐 쇼핑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가면은 이제 릴리 위주로, 낮에는 릴리 위주로 다니고 저녁에는 이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뭐 술 한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도 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페페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그전에는 항상 제가 물어보면 감자탕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릴리 때문이라고 해야 되나? 릴리랑 같이 감자탕을 먹으러 가기에는 이게 뜨겁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리고 또 약간 매우니까 얘가 먹기에는 좀 메인 그게 아니니까 언젠가부터 감자탕을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거든요. "우리 가서 첫날 뭐 먹을래?" 이랑 물어보니까 자기 코리안 바베큐 먹으러 가고 싶다고 해 가지고 "그래 그러면 바베큐 먹자." 해서 뭐 그게 제일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릴리가 코리안 바베큐 거기 가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가면은 그냥 공깃밥도 되게 맛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코리안 바베큐 가면은 갈비도 잘 먹고 삼겹살도 잘 먹고 뭐 소갈비도 잘 먹고 하니까 네 그거. 배고프다. 스웨덴은 인종차별이나 개인주의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힘들진 않은지. 인종차별 당하면 엄청 힘들죠. 그리고 또 스웨덴이 약간 이렇게 대놓고 "야 뭐 너 뭐야." 이렇게 안 하고, 그 오묘한 분위기, 제가 이제 여기저기 나라에 살아보고 또 여행을 다녀보고 했을 때 스웨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종차별이 엄청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본 다른 나라, 딱 지금 어떻게 딱 말하기는 좀 뭐한데, 그 나라들에 비하면 여기는 그래도 별로 없지 않나 싶어요. 개인주의는 진짜 심해요. 여기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서 어떨 때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는데, 이제 그것도 저도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좀 익숙해졌나 봐요. 그리고 또 이제 개인주의 때문에 힘든 거는 대부분 제가 뭔가를 주면 이게 너가 당연히 나한테 이거를 줘야 된다는 아니지만 기대치가 있잖아요, 사람이. '아 내가 얘한테 100을 줬으니까 얘도 뭐 거기에 비슷한 걸 나한테 준다.' 이런 기대치가 있는데, 저는 100을 줬는데 이게 딱 가면은 그냥 0 안 주니까 그거에 대한
이 실망과 또 저 스스로 이렇게 자책하는 게 있고 '아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나.' 이런 자책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저도 이제 안 주게 되잖아요. 어차피 '아 뭐 줘도 안 주는데 왜 나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스웨덴 사람들의 개인주의 때문에 힘든 일은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남한테 어디 뭐 이게 가족이든 이제 릴리와 페페를 제외한 이 가족을 제외한 누구한테 선뜻 "어 너도 먹어." 막 이런 말을 안 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도 좀 나만 바보 같고 이런 거 자체가 되게 무의미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을 지나다 보니까 좀 뭐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인제 제 이런 말을 듣고 누가 인제 여기 처음 비기너로 스웨덴에 오면은 힘들겠죠. 개인주의 때문에 처음에 좀 그 힘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안 나눠 준다고?' 막 이럴 때가 있긴 하거든요. 미선 님은 스웨덴에서 어떻게 소셜라이징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것도 좀 개인주의랑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이 질문을 보고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일단 예전에는 이제 룰리옥 살 때는 뭐 남편 친구들, 남편 뭐 친척들, 뭐 남편 직장 동료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막 약간 소셜라이징을 하고 막 만나고 했는데 애가 있으니까 애 있는 뭐 어느 가족들이랑 모임을 하긴 하는데 이게 막 한국처럼 이렇게 한국? 근데 뭐 요즘 한국은 모르죠. 저도 이제 한국에 안 산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근데 예전 한국처럼 막 그렇게 자주 만나 가지고 막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스웨덴은 이게 가족들 간에도 뭐 가족들 간에도 항상 그 거리감. "너는 이 거리를 넘어오면 너는 나쁜 사람이야." 약간 이 정도로 거리감이 있이 지내고 뭐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고 내가 매주 너를 가족을 만나야 된다면 인제 이거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고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이제 그것도 돌아가면서 만나 뭐 이 친구 만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소셜라이징이라는 거 자체가 쪼끔 뭐 그렇습니다. 질문을 정리를 할 때 앞에 위에 펩성 관련된 거 그다음에 릴리 관련된 질문이 많아 가지고 이거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릴리 관련된 질문이 많아. 이것도 뭐 둘째 계획은 No 없습니다. 전혀 없고 되게 둘째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막 릴리가 처음 태어나 가지고 잠깐 그 고민을 했어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애가 혼자 자라면은 뭐 이렇게 좀 그렇다는데 뭐 이렇게 둘째를 낳으려면 빨리 낳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굉장히 슬픈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도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엄청 힘들었는데 그때는 뭐 남편도 필요 없어. 그냥 약간 제 가족 이제 뭐 미영이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이렇게 '아 내가 이렇게 형제자매가 없었더라면 엄청 힘들었겠다.' 왜냐면 공유할 수가 없잖아요. 공유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것 때문에 만약에 릴리도 이제 나이를 먹고 우리도 인제 언젠가는 뭐 평생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랬을 때 '얘가 혼자 남았을 때 좀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릴리를 키우다 보니까 애 하나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나의 역량은 애 하나가 딱 적당하다. 나의 에너지와 이런 모든 게 애 하나가 딱 적당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는 뭐 남편도 그 생각을 똑같이 하고 사실 저는 애 막 하나 이상씩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 '아 힘들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아 되게 좀 감사하다.' 이렇게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출산율이 줄어드는데 누군가 이렇게 애를 하나 이상씩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고마운 마음 그런 마음까지 드는데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힘들고 애를 이렇게 하나 키우는 것도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엄청난 이게 들어가는데 둘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명확히 NO. 하나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릴리 수면 독립했나요? 안 했습니다. 어떨 때 지방 가서 자고 어떨 때는 우리 방에서 자고 근데 막 "너 네 방에서 꼭 자야 돼." 막 이런 거 자체 없어요. 그냥 뭐 때가 되면은 가서 잘 테고 특별한 계획도 없고
뭐 별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이거 제가 예전에 릴리 그 기저귀도 기저귀 그것도 엄청 사람들이 막 "언제 떼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때 사실 진짜 계획 없었거든요. 그냥 '아 뗄 때 되면 떼겠지.' 알아서 이제 그 때가 되면은 알아서는 아니지만 이제 '때가 되면 안 하겠지.' 했는데 어느 날 2살 딱 되고였나? 2살 좀 되기 전에 릴리가 유치원 갔다 오더니 "엄마 나 이제 기저귀 안 할래." 해 가지고 정말 그냥 바로 뗐어요 그때. 그때 기저귀 많이 사다 놨는데 그거 누구 줬나? 시누이네 줬나? 아무튼 그랬는데 이 수면 독립도 그냥 원하면은 언제든지 자기가 하지 않을까 해서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수면 습관은 릴리는 평일날 한 6시 반 정도 되면은 누워 가지고 뭐 책을 읽어 주거든요 매일. 그래서 책을 읽어 주면은 한 6시 반 에서 7시 그 정도 사이에 자고 그 대신 주말엔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뭐 중간에 이렇게 막 깨고 이러면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중간에 깨면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지금 그 성장통이라서 다리가 아파 가지고 발길질하다가 깰 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장통할 때는 거의 한 1주일 정도 그렇게 발길질하면서 온 가족을 깨우는데 그거 아니고서는 통잠 자면서 하루에 한 11시간 시간 정도씩 자는 것 같아요. 육아할 때 평정심 유지하는 방법.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이거는 막 어떨 때는 이게 가능한데 막 저도 사람이니까 이게 막 어떨 때는 '아 제가 왜 저러지?'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인제 지금은 릴리가 커서 막 "너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얼마나 지금 화나는 줄 알아?" 막 얘기를 이렇게 지금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알아듣고 막 제가 막 눈을 감고 막 이렇게 명상은 아니고 막 눈을 감고 막 화를 가라앉히고 있으면 "엄마 화났어?" 막 얘기를 하면서 좀 하는데 어려워요. 육아는 정답이 없고 어 제가 이렇게 애를 지금 4년 반 동안 키우고 있는데 어떨 때 막 정말 화가 날 때 이렇게 누워 가지고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애를 낳으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나?' 약간 '내가 지금 뭐를 위해서 이 많은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애를 가지려고 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막 지칠 때. 근데 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애가 잘 때 인제 애가 자고 저도 모든 하루가 끝나면 이제 눕잖아요 옆에. 그러면은 애 발을 쪼물락쪼물하면서 '아까 왜 화났지?' 약간 이런 거. 아마 육아하셨던 분들 육아하시고 계시거나 아마 하셨던 분들은 애가 잘 때 발을 쪼물락거리면서 그 마음을 아실 것 같아요. 육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어 되게 많은데 뭐 많죠. 모든 게 막 뭐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뭐 글씨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고 뭐 옷은 이렇게 입었으면 되게 많은데 좀 저희 집은 릴리 스스로 "우리가 너를 양육하는 양육자고 엄마 아빠고 넌 아이인데 너랑 우리가 이렇게 대등하진 않다. 너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따라야 되고 네 의견이 당연히 네 감정이나 네 의견이 있지만 그거를 다 네 맘대로 할 수는 없다." 약간 이런 거를 좀 가르쳐 준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제가 스웨덴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 스웨덴은 좀 전체적으로 사회가 분위기가 약간 아이들이 우선이 되는 약간 그런 문화인데 밥을 먹어도 한국은 이렇게 지금 모르겠지만 밥을 먹어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할아버지가 항상 밥을 식사를 하시면은 이제 밥을 먹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애들이 먼저 밥을 먹어요. 근데 '아 여기는 그렇구나.' 정말 처음에 스웨덴에 왔을 때는 이렇게 어느 모임에 갔을 때 아이가 있으면 항상 아이가 먼저 디저트를 받고 아이가 먼저 먹더라고요. 근데 '아 뭐 그렇구나. 아이를 이렇게 존중하는 사회구나. 뭐 이렇게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인제 아이를 키우니까 그게 좀 싫더라고요. 왜냐면 좀 애가 이렇게 '어른도 공경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뭐가 있으면 "야 이거 아빠도 줘야지. 엄마도 줘야지." 뭐 할머니 계시면 이제 "할머니도 드려야지." 약간 이런 게 있고 이 선이 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걸 잘 아직 저도 좀 생각하는 단계고 또 하나는 이 테이블 매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면은 나중에 커서 배우기도 힘든데 누군가가 그거를 이야기했을 때 엄청 싫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테이블 매너는 습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거를 잘
가르쳐 주는 편이에요. 릴리가 생각하는 한국어 그리고 한국 음식. 한국어는 자기가 이제 한국말을 한다 이거에 되게 좀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유치원 친구들한테도 한국말을 가르쳐 주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지금도 한국말을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유치원 가니까 어떤 친구가 "안녕? 안녕?"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국말을 좋아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자기가 눈에 보이는 그 한글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아서 지금 한국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고 한국 음식은 '아 난 한국 음식이 좋아.' 이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먹는 게 한국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당연한 음식이고 맛있는 음식이고 우리가 어디 뭐 여행을 좀 오래 가면은 한국 음식 못 먹잖아요. 막 뭐 별장에 뭐 일 주일 간다거나 이러면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엄마 나 밥이랑 국 먹고 싶어." 막 이렇게 한다거나 뭐 한국 음식 좋아하죠. 릴리를 긍정적이고 밝게 키우는 방법은 그렇게 키우려고 한 건 아닌데 애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밝죠. 엄청 소셜해 가지고 정말 이사하고 동네 사람들 온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룰레오에서 이사 왔다."고 다 얘기하고 다니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본투비 그렇게 난 것 같아요. 식습관은 릴리는 뭐 식습관이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감 없고 이것저것 많이 좀 트라이 해 보는 그런 성격이고 저희가 여행 다니고 집에서도 뭐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먹으니까 좀 동서양의 음식들을 많이 트라이 해 봐 가지고 새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대체적으로 잘 먹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요리할 때 뭐 오이, 당근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요리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먹고 야채나 과일 같은 거 잘 안 먹는 아이들도 많다고 하는데 릴리는 일단 야채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해요. 뭐 그냥 김치 만들고 있으면 배추 달라 그래서 씻어서 배추 몇 개 "엄마 하나 먹고 또 달라고 "엄마 그냥 접시에 담아 줘." 이래서 볼에 배추 이렇게 해 가지고 먹기도 하고 파프리카 뭐 무 대부분의 야채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토마토 같은 것도 요리할 때 하나 사면은 '아 하나 더 사야지.' 아니면 얘가 또 다 집어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잘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항상 이렇게 과일, 야채 같은 걸 많이 먹다가 저희가 이제 어디 스웨덴 가족들과 여행을 가면 스웨덴 음식을 먹는데 스웨덴 음식은 좀 약간 이 섬유질이 별로 없는 음식들 많이 먹어요. 뭐 고기, 크림 막 이런 걸 먹다 보니까 항상 여행 다녀오면은 속이 안 좋거나 저도 그런데 릴리도 "엄마 오늘 좀 국물에 밥 먹자."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습관은 괜찮은 것 같아요. 편식 안 하는 편이죠. 편식 안 하는 편입니다. 릴리의 성향은 릴리는 되게 소셜한 편인데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자기의 감정을 되게 좀 잘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어딜 갔었는데 자기가 그때 좀 무서웠는데 그걸 무서웠는데 참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엄마 나 그때 무서웠어." "어땠는데?" 그러니까 "아니 여기 심장이 이렇게 엄마가 간질간질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막 이렇게 해서 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매일매일 "오늘 우리 너 뭐 했는지 하루 종일 뭐 했는지 이야기해 보자." 이래서 이거를 오후에 거의 매일 하거든요. 오후에 하거나 아니면 잠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 가지고 "오늘 뭐 했는지 말해 보는 시간을 갖자." 이래서 그걸 하는데 를 한 게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막 이렇게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최근에는 인제 "오늘 뭐 했는지 이야기해 보자." 그랬는데 자기가 이렇게 실수로 지나가다가 누구 친구를 이렇게 뭘로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아 왜 때려?" 이렇게 했는데 자기 인제 그 친구 그러고 그래서 친구가 울었어. 이제 왜냐면 아이들은 뭐 이렇게 아프거나 이러면 우니까. 그러니까 "아니 울진 않았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가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넌 왜 울었어? 네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아니 내가 실수를 한 게 너무 싫어서." 자기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감정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좋아하는 거는 집중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되게 오랜 시간. 근데 자기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번복하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이렇게 뭘 하는데 실패하는 거에 대한 좀 그 화남? 근데 그거는 성향은 아니고 약간 지금 이 나이가 약간 지고 그다음에 실패하는 거를 좀 배워야 되는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언젠가부터 집에서 남편이랑 게임 같은 거 해 가지고 일부러 릴리 못 이기게 하거든요. 왜냐면 얘가 이걸 배워야지 유치원에서 다른 친구들하고 했을 때 졌을 때 이걸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요즘에 좀 그런 교육 아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뭐 대략 그런 성향이고 몽고 반점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 질문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없었어요. 릴리가 아기였을 때 이 질문 많이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몽고 반점 언제 생기나 했는데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스웨덴에서 릴리는 동양미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나요? 한국에 가면은 릴리가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릴리를 보면 '아 부모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른 여기 스웨덴 조카들하고 막 단체 사진 찍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멀리서 봐도 릴리가 눈에 확 띄어요. 되게 여기는 아이들이 되게 금발이 많거든요, 대부분. 근데 릴리는 진짜 태어났을 때 머리가 까맸고 지금 좀 갈색으로 변하긴 했는데, 그리고 눈썹이랑 속눈썹이 까마니까 그냥 딱 동양미가 좀 느껴지죠. 육아 스트레스 언제 받나요? 어떻게 해결하세요? 제가 육아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을 때는 릴리가 지금 자려고 누워 가지고 거의 잠들었을 때, 제가 이제 저도 뭐 일을 하러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 어디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잘 듯 말 듯 잘 듯 말, 이때 제일 많이 받고, 스트레스 해결은 인제 그런 저녁이 있어요, 어떨 때. 저도 막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약간 매운 걸 먹는 것 같아요. 뭐 떡볶이 같은 것도 만들어 먹고, 아니면 그 쭈꾸미 있으면 쭈꾸미 볶음 맵게 해 가지고 소면 넣어서 먹기도 하고 한밤에. 그리고 아니면은 최근에 그 생라면도 좀 먹고, 음 그리고 인제 주말에는 여기 집 근처에 맛있는 생맥주집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 가서 맥주 2잔씩 마시고 오고, 오늘은 스트레스 때문은 아닌데 거기 가서 이따가 맥주 2잔 마시고 오자고 하려고 합니다. 릴리 교육에 의견이 다를 때가 있나요? 남편이랑 저랑은 의견이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릴리랑 이제 언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막 울고 막 싸우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너 울고 와. 너 울고 싶은 만큼 울고 와서 얘기해. 그러면은 릴리가 인제 다 울고 나와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근데 너무 많이 말하면 나 모르니까 간단하게 말하라고 너는 얘기하는데, 그때 남편이 그랬어, 그랬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면 애가 울고 있는데 "릴리야 너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야. 엄마가 지금 화났잖아." 막 얘기하면은 남편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아." 약간 이게 있어요 항상. 근데 요즘에는 이제 너무 그게 많으니까 남편 이렇게 부르면 이게 그만하긴 하는데, 그거 말고는 뭐 좀 교육 의견은 거의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릴리 베프나 남친이 생겼나요? 아니 남친은 아직 뭐 그런 나이는 아닌 것 같고, 베프는 있어요. 와 가지고 베프 1명 있었는데 지금 2명 돼 가지고, 2명 돼 가지고 인제 막 맨날 노는데, 릴리가 지금 어제 아팠거든요. 어제 아파서 유치원 못 갔는데 그 전날 유치원 갔다가 집에 와 가지고 또 오후에 "오늘 뭐 했는지 한번 각자 이야기해 보자." 했는데 "엄마 나 오늘 다른 애랑 놀았어." 그러니까 그래? 왜 걔네들이랑 안 놀았어 오늘?" 하니까 "아니 둘 다 유치원에 안 왔더라고." 그래서 그때 딱 문득 '아 애가 아플 수도 있겠다.' 했는데 딱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베프, 예전에 룰레오 때도 2명 있었거든요, 베프. 그래서 얘네가 유치원 1 명이라도 안 나오면 이제 릴리도 그다음 날 반 갔는데, 왜냐면 같이 맨날 노니까 같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베프 있고, 릴리는 룰레오, 스톡홀름 중 어디를 더 좋아하나요? 릴리가 둘 다 좋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는 게 릴리는 더 행복한 엄마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룰레오 가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 룰레오 그냥 다시 이사 갈까?" 했더니 그거 자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하니까 "아니 그냥 여기가 더 좋고, 인제 여기서는 주말마다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이 훨씬 많거든요." 저희가 막 새로운 곳들을 많이 지금 가니까. 그래서 릴리가 뭐 여기를 더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너무 어리니까 룰레오가 그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가 제가 지금 한 9, 10, 11, 12 한 5 개월, 4 개월, 5 개월 정도 살았는데, 확실히 이제 스톡홀름이 릴리가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먹거리도 훨씬 많고, 엄마의 행복한 시간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요번 Q&A 영상을 이제 마치고, 이다음은 릴리랑 촬영했던 영상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미있게 봐 주시고,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릴리. 몇 살이에요? 나 네. 릴리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콩이야. 그건 음식 아니야. 먹는 거. 음식 뭐예요? 김밥. 김밥? 릴리 한국에 가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야? 몰라. 그럼 아무것도 안 먹어야겠다. 한국에서 먹고 싶은 거 있어? 레스토랑에서 나 밥랑 나 젖먹고기 그거 한국말에서 먹길래 저기 아, 국물 있는 거? 아, 설렁탕인가? 하얀색 국물 있는 거? 아니 오렌지 오렌지색? 어디서 먹었을까? 누구랑 먹었어? 엄마 그리고 장대 주민이모 엄마 한번 찾아볼게 뭐였는지. 그거 레스토랑 아, 추어탕. 이렇게 그거 있는 거 아니야? 막 약간 생선 있고 한 거? 추어탕? 그런 거 같은데? I think so. 음. 릴리는 한국어, 영어, 스웨덴어 공부해요? 뭐가 제일 좋아요? 한국말 어떻게 한국말이 왜 제일 좋아요? 한국말이 왜 주민 나 좋아서 주민 해. 승민 언니랑 이야기하려면? 언니 나 주민 좋아해 저는 한국말 아, 릴리는 지금 어디 살아요? 스토커 그 전에는 어디 살았지? 릴레요 그러면 릴리는 룰레오가 더 좋아? 아니면 스톡홀름이 더 좋아? 두개 릴리 한국 노래 할 수 있는 거 있어? 농장거리는 꽥꽥꽥 사나이는 매 젖주는 매 꽥 정뱀이 칙칙칙 앵무새는 꽉꽉 호랑이는 아냐 꽉 자,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더 하고 싶은 말 있어? 나는 자꾸 귀여운 아기 펭귄 엄마 아빠 그리고 나 착한 하루하루 태어나 저 안에 다를게요 헤이호 엄마 아빠 사랑해요 헤이호 아기야 사랑해 감사합니다. 엄마랑 아빠한테 할 말 있나요? 할 말 있으면 곰돌이가 사네 여우삼이 사네 동글레서 코들아 일어나 봄이 왔단다 봄이 왔단다 네. 감사합니다.